자, 14번에 20쪽에 14번 공공시설이 나옵니다. 공공시설이면은 기반설 앞에 공공이 붙어 있죠? 그럼 공공용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웬만한 기반설은 공공 성격 다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이 나온 건데, 웬만한 건 다 있다. 도로, 철도, 공원, 수도 등 영유자는 다음에 공공용 시설을 공공이라고 하는데, 1번의 항만공항, 여기서 1번에서도 뭐 운하는 자연스럽게 빠진다 그랬죠?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웬만한 건 다 공공시설이라고 했으니까 요걸 가지고 기억을 하신다면 방가로 2번을 통해서 바꿔내는 걸 대비하시면 돼요. 우리 방가로 2번은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운동장, 저수지, 장사설 이렇게 돼 있죠? 운동장 여기서 삭제하시고, 운동장은 삭제하시고. 자, 그러면 주차장, 저수지, 장사시설, 특히 주차장이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반설은 웬만한 건 다 공공이다. 그러니까 도로, 철도, 수도 이런 건 생각하지 말고. 그런데 방가로 2번 보시면 이건 뭐예요? 보통 기반설보다는 작은 것들 중에서 상대로 작잖아. 도로, 철도보다는 뭐 주차장 얼마나 작습니까? 장사시설 이런 것도 봉안시설 이런 거 작죠, 그죠? 상대적으로. 이런 것이라면 행정청이 설치하는 걸 전제로 해서만 공공시설이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공공시설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문제는 낸 적은 없어. 이거는 참 이상하게 이게 아직 안 나왔어요. 안 나왔다면 새로 나올 가능성도 그만큼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만약에 낸다라면 방가로 2번 갖고 바꿔서 낸다고. 행정청이 설치하는 걸 전제로 했으니까 행정청이 아닌 자가 이러면 공공이 안 되겠죠, 그죠? 주차장을 그러니까 여러분 공영주차장 있잖아. 공영주차장 그거는 지자체가 설치하는 거죠? 공공시설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민간이 운영하는 그런 보통의 주차장이면 기반설에는 속해도 공공은 아니라는 거지. 공공에 속하면 혜택을 다 받잖아요. 또 개인들이 그 장사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도 요새는 많습니다. 자꾸 부족해서 화장시설, 봉안시설, 장례시설 이런 거 투자하는 거 행정청이 설치하는 것만 전제로 공공시설이 된다는 거예요. 개인이 설치하는 건 공공시설 안 된다는 거지. 그 정도만 살짝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국가계획, 국가계획은 국가 차원의 계획이다. 국가 차원의 계획이다. 중앙행정기관의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수립하더라도 국가의 정책적 목적 달성으로서 수립하는 계획 중에 기본계획으로 정할 사항 또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따로 국가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 내용이나 관리계획 내용이면 도시군계획 내용이니까 지방계획 내용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든지 국가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수립한다. 그 점은 국가계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천국제공항이 관리계획에 속하는 내용 중에 하나죠. 왜? 관리계획 내용인 기반설에 속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를 인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설치한다, 그런 말 안 하는 거예요. 국가계획으로 설치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인천공항 자체가 국제적인 동북아 허브로 키우려고 국가 차원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이게 국가계획 뜻입니다. 그 다음에 16, 17, 18에서는 용도, 지역지구, 구역의 뜻은 살짝 보시는 건데, 우리 용도 지역에서도 하나만 구별하실 거예요. 우리 용도 지역의 뜻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의 용도, 건폐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별 얘기 아니에요.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고 건축의 용도 등을 제한함으로써, 즉 부동산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의 정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지역이라고 합니다.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거기 밑줄 하나 거두시고,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밑줄 하나 거두시고, 그 밑에 나머진 다 됨 이렇게 받아쓰기 해두세요. 나머진 다 됨. 그러면은 지역지구 구역 간의 중복적 여부는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역지구 구역 중에서 용도 지역끼리는 중복 지정이 안 된다는 게 지금 본 거야. 왜? 우리 아까 그림 그렸듯이 서로 다른 그 땅에 대해서 각각 도간농자로 나눠졌던 것이죠? 중복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아니, 자연환경이 훌륭하면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정하면서 거기 도시지역을 어떻게 같이 지정을 합니까? 성격에 따라 다른데. 그래서 지역끼리는 어느 지역은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자체가 틀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돼. 용도 지구끼리 돼요. 아까 특정용도 제한지구 유해설만 막는 겁니다. 거기 고도지구를 같이 지정해 놨다면 고도지구는
용도랑 상관없이 높이만 통제하는 거예요. 서로 충돌될 일이 없잖아. 구역끼리 상관없어요. 서로 간에 어떠냐? 지역과 지구 간에 지역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구를 지정하는 순간에 지역과 지구는 중복될 수밖에 없어. 그죠? 지역과 구역? 지역 깔려 있는 곳에 개발제한구역 들어간다? 지역이면서 구역이 되지 않습니까? 지구와 구역? 서로 간에 돼.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에 취락지구 지정할 수 있다라고 나중에 배워요. 그러니까 결론은 지역끼리만 안 된다. 나머지는 어떻게 나와도 다 된다. 중국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자, 그럼 지구 보세요. 지구는 제가 지역을 보충하는 게 지구라고 했잖아. 용도 지구란 토지 이용 등에 대한 용도 지역의 제한을 기존의 용도 지역의 제한이 나와 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이렇게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 지역을 보충하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러고자 관리구역 결정하는 지역 간단하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18번은 용도구역. 제가 지역 지구는 따로 정하는 게 용도구역이라고 했죠. 그 말이 들어가 있어요. 역시 토지 이용 등에 대한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제한을 기존 지역 지구의 행위 제한이 나와 있는데 이 지역 및 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하겠다. 따로 정한다. 이게 특징이라고 구역의 특징. 지역 지구는 따로 정하는 그래서 뭐 무시가지의 무질산 확산 방지 등을 위해서 지정하는 그런 땅을 대충 보세요. 자, 19번, 20번, 21번 얘기는 19번은 이제 개발도 관리구역이 나오고 있네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구역자가 들어가 있지만 아까 도시군 관리구역을 정하는 용도구역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구역자 들어가 있지만 그쪽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관리구역으로 결정하는 용도구역이 아니고 어디서 나오는 거냐? 아까 우리 체계상 개발행위 허가제에서 나오는 제도예요. 우리 개발행위 허가제에서 개발행위 허가에 따라서 자꾸 개발행위가 늘어나서 그만큼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기존의 기반시설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쓰임새에 따른 구역이 아니고 개발행위에 따라서 우리 기반시설 부족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만 이 두 가지 구역이 나오는 것이지 보통의 개도시 수입이랑은 다른 얘기예요. 여기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제에서 나오는 얘기로서 관리계획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구역자 들어가는 말과 구별하기 위해서 용도구역제에서는 개도시 수입 5가지가 있다라고 두음자를 땄던 건데 그 두음자 따도 여기 개랑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두음자 단점이지. 어쩔 수 없이 따긴 따도 이 두음자 단점도 한편. 거기 개는 개발 제한구역이 개잖아. 여기 개랑 똑같죠? 아니라고 이거. 그런데 다음 중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아닌 것을 하고 문제를 낼 때 아닌 예로서 이거 많이 물어봤던 거예요. 이거 두음자 딴 사람들 당해봐라 이거지.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거는 이제 전혀 뜻이 개발 제한구역처럼 그렇게 통제하는 게 아니라는 건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이 말 분석해 볼까요? 개발 밀도를 관리하게 하는 땅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기반 시설을 부담시키는 땅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 말부터 알아야 되잖아. 개발 밀도가 뭐냐? 개발이 밀집된 정도, 밀도. 개발이 밀집된 정도예요. 인구 밀도처럼. 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 곳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서 개발 밀도가 높다. 개발이 안 되어 있는 곳은 개발 밀도가 낮다. 할 때 개발 밀도란 말이에요. 이게. 무조건 개발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개발 밀도를 관리하겠다는 땅이거든요. 문제가 있으니까 관리 들어가겠죠? 자, 우리 개발 밀도가 높을 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낮을 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높을 때 문제가 되면 높을 때. 개발이 엄청나게 많이 됐다 생각해봐요. 갑자기. 그럼 기반시설이 거기를 못 쫓아간다니까. 그럼 수많은 사람이 불편함 속에서 살아가잖아. 너무 개발되면 그렇다고. 시골같이 개발도 낮은 곳에는 별 걱정이 없어요. 사람이 거의 없어서. 도로 부족한 현상이 생길 것 같아요. 시골에서? 안 생긴다니까? 도로 없어도 불편 없어 가려면. 난 원래 산길 걷는 게 좋던데? 우리 공지보 선생님이 충북 괴산 출신이더라고. 괴산?
벌써 괴산, 산이 들어가잖아. 참 천이지, 거기도. 근데 따져보니까 저보다는 그래도 덜 천이야. 그래서 대화를 해봤더니 뭐 어릴 때 뭐 뱀 잡아먹고 아주 확 통하더라고. 아니, 먹을 게 없으니까 뱀을 잡아먹어, 시골에서는. 애들이 초등학생만 되면 다 뱀꾼이야, 뱀꾼. 땅꾼이야, 다름 없어, 그냥. 아, 거기도 뭐 도시락 얘기하면 다 맞더라고, 자. 그래도, 거기는 돈에는 더 그쪽 애들이 돈은 더 이제는 밝았던 것 같아. 우리는 어릴 때 뱀을 잡으면은 까치 독사 같은 이 독사 정도만 팔거든요. 뱀 할아버지한테 갖다 주면 이제 얼마씩 뭐 몇십 원. 그 가격까지 기억하고 있대? 까치 독사만 한 50원 그러면 뭐 라면 땅 2개, 자야 하나 뭐 이렇게 사 먹을 수 있는 건데. 너블맥이나 이 꽃뱀 같은 거 독 없는 것은 그냥 그쪽에서는 그것도 팔더라고, 싼데. 우린 잡아먹었단 말이야, 그거를. 애들이 껍질 쫙 갖고 쫙 해서 그냥 구워서. 여러분, 신무가에 어떤 것에 걸리지 말라 그랬잖아. 왜 선입견에 걸리고 그래? 안 먹으신 분들은 그거 몰라요. 그냥 고소해. 그냥 고소해요. 특히 그래서 애들이 구렁이 잡으면 좋아하잖아. 고기가 많이 나와서. 아유, 부모 잘 만나서, 아유, 참. 아니, 배가 고픈데 뭐를 못 먹어요. 그래서 애들이면 다 잡는다니까. 그 도구도 없어요. 그냥 손으로 잡지. 독사 정도라 돼야 이제 나뭇가지로 눌러놓고 뒤에 가서 목을 잡지. 다른 건 그냥 손으로 잡아서 공수부대 저리 가라, 이거지. 근데 그 선생님은 아시더라, 그렇게. 공수부 선생님은. 그런 경험이 비슷하더라고. 아이, 참. 지금 시골 얘기 잠깐 하다 그랬는데, 낮은 데는 문제가 없다니까요? 뱀 생각하지 말아요, 요거. 너무 높은 곳이 문제가 돼. 어느 정도 높길래 관리 들어가느냐, 어느 정도 높길래 관리 들어가느냐. 자, 이 도로 강사제가 도로라는 기반서를 갖고 예를 들잖아. 이 도로가 기존에 이 건물 들어왔을 때는 이 도로가 제 역할 충분히 다 하도록 행정적 설치를 해놨는데 나중에 이곳이 어떻게 개발이 심하게 됐느냐, 개발密도가 얼마나 높아졌느냐, 이런 빌딩이 들어섰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빌딩이 들어선 것만큼 인구가 굉장히 늘었고, 그럼 기존의 도로가 그대로라면 혼잡해서 못 써먹어 있잖아. 막 맨날 막히고 난리 났어요. 그럼 넓혀야 되거든요. 개발에 따른 기반서 설치 고려해야 되거든. 이제 기반서를 도로를 넓혀야 돼. 넓혀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개발이 심하게 돼 있길래 문제가 되느냐. 넓히려고 보니까 넓히기가 곤란한. 설치가 곤란한. 기반설 설치가 곤란한 이 얘기가 꼭 나와야 돼요. 꼭 나와야 돼. 설치가 곤란한. 법적으로 곤란하다는 얘기는 설치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설치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설치 안 된다. 아니 보세요. 이쪽으로 넓히든 이쪽으로 넓히든 이쪽으로 넓히든 이쪽으로 넓히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안 돼. 빌딩이 들어섰다니까? 빌딩이 들어섰더라면 그거 철거 보상비가 얼마나 드는데요. 우리 요거 바로 앞에 도로 있죠. 여기 도로 이쪽으로 앞으로 확대할 것 같아요. 여기 허물어버리고? 아무리 막혀도 다른 데 그 돈으로 신도시 개발하는 게 낫지 여기다 안 써요. 여기도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돼. 철거 보상가 얼마나 드는데. 그래서 사실상 설치가 안 되는 곳 정도로 개발이 심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든지 도로는 넓혔는데 못 넓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여기서 뭐 오래된 건축물도 부수고 새로 짓는 경우 있고 이제 더 증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 그죠? 그럴 때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우리 건축물을 짓는 것은 여러 가지 건축 제한 속에서 짓는데 대표적인 면적을 통제하는 건축 제한이 각 지역별로 있는 건폐율 용적률 한도예요. 그 한도 범위 내에서만 짓게 돼 있어요. 이 건폐율과 용적률 한도를 이걸 풀어준다는 얘기는 한도를 그만큼 높여서 더 큰 건축물을 짓게 하는 거예요. 강화한다는 얘기는 줄인다는 얘기예요. 더 작은 건축물을 돼요. 자, 그러면 개발밀도가 이 정도로 심한 곳이면은 밀도를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하는 방법으로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할까요? 안 할까? 강화해야 정상이지. 강화해야 되지. 완화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새로 짓는 거라도
낮은 건축물을 유도해야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 그런 통제를 안 하게 되면 교통지옥이 될 거 아닙니까? 교통지옥이. 앞으로 짓는 거라도 인구를 줄여야 되겠다. 강화. 이런 얘기 나오면 요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틀리는 거야.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면. 관리, 강화. 완화하면 틀리는 것이. 자, 여기는 기반서를 부담시키는 땅이라 설치는 되는데 이 기반서를 부족하게 만든 책임 있는 원인 제공자에게 당신 때문에 기반서를 부족하게 됐으니까 당신 때문에 설치하게 됐으니까 돈 좀 설치 비용 내라. 그러려고 지정하는 게 기반서를 부담시켜요. 여기는 설치가 되는데 원인 제공자에게 기반서를 부담시키기 때문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여기는 설치가 안 되는 곳이잖아. 이곳만 아니면 필요한 경우 지정할 수는 있어요. 말뜻은 그대로고. 그럼 여기서 기반설 부담구역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건축행위 할 때 막 기반설 부담금 얼마 내야 된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기랑 관련된 말이다 보시면 돼. 원래 기반설은 누가 설치해 주는 거예요? 행정청이 세금으로 개인이 내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원인 제공자에게 기반서를 부담시킨다는 뜻이기 때문에 요거를 지정하는 이유가 원래 행정청이 다 설치해둘 기반서를 당신 때문에 부족하게 됐으니까 당신도 어느 정도 내라. 8대 2 정도로 행정청이 8 내고 요게 지정되면 이제 여기서 원인 제공자가 2 정도 갖고 나눠서 내는 거예요. 기반서 분담금 따질 때. 그리고 여기서 기반서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말 그대로 21번에 기반서 설치 비용을 얘기하는 건데 말 그대로 기반서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를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요거를 통해서는 이 개념은 너무 뻔한 건데 이 설치 비용을 이곳에서 누가 낼 것이냐라는 것 정도만 여기서 파악하시면 나중에 도움이 돼요. 누가 원인 제공자입니까? 기반서를 부족하게 만든 원인 제공자, 인구를 직접 늘어나게 한 사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구를 직접 늘어나게 한 사람. 자, 제가 11월 달 강의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지 아닌지를 제가 구별을 잘 해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따라왔었고 그 수많은 개발행위 허가 중에서 간접적으로 인구 늘어나게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인구를 늘어나게 만든 사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이 설치비용 낼 사람이다 보시면 돼요. 자, 밑에서부터 물어볼까? 위에서부터 물어볼까? 우리 수많은 배웠던 개발행위 중에서 예를 들어서 물건을 쌓아놓는다. 인구 늘어나요? 안 늘어나지. 그 물건에서 인구 늘어난다고 그 물건 속에서 사는 사람 무슨 물건 속에서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토지 분할한다고 물건 늘어나요? 토속 채취. 자, 공작물을 설치한다. 시간 없어요. 빨리 대답해요. 그냥. 공작물이 뭐 각종 기념탑 이런 거잖아. 기념탑 세운다고 인구 늘어나나요? 기념탑에 사는 건 비둘기들이야. 비둘기들. 사람 아니야. 전답을 건물 짓는 대로 형질 변경했다. 어때요? 늘어나요? 진짜로? 자, 우리 전답이었는데 건물 지을 수 있는 대지로 형질 변경이 됐어요. 개발이 허가보다 형질 변경이 돼서 인구 늘어난다고? 이 추운데 거기서 그냥 살 수 있어요? 뭐를 해야 인구 늘어나는데? 그건 건축물의 건축이지 형질 변경 자체는 아니지. 형질 변경은 말 그대로 형질만 변경됐다는 얘기예요. 전답인데 대로 형질 변경 됐으면 앞으로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 된 거지. 건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질 변경 인구 안 늘어나 그것도. 여기서 형질 변경 할 사람이 돈 낼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 건축물을 지어야 인구가 늘어나지. 건축을 쓰는 사람이.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건축의 건축 중에서잖아. 새로 하시는 분들에서 말씀드리면 건축의 건축은 나중에 건축법에서 중요한 개념으로는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5가지 개념을 얘기합니다.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신축은 새로 짓는 게 신축. 중축은 추가로 더 짓는 게 중축.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개축, 재축은 기존 건축을 철거, 개, 멸실, 없어진 상태에서 새 건물이 종전 범위 내에서 짓는 게 공통점이에요. 개축, 재축의 공통점. 이전은 건물을 그대로 옮기는 거야. 그대로. 그대로 들었다 옮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인구 늘어나는 행위는 뭐예요? 신축과 증축까지. 개축, 재축. 종전 범위 내라니까. 이전 그대로 옮기는 거라니까 새로운 인구 안 늘어나요. 신축과 증축만이에요. 그 정도 여기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9번의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개발로 인하여 기반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나 어떤 곳?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체크해 두시고 이 말이 꼭 나오면 여기다. 자, 관리하기 위해서는 건폐율과 용적을 어떻게 한다고요?
강화하여정, 강화. 거기에 밑줄을 거두시고 강화. 그 다음에 20번의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이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해 도로공원, 녹지 등 영으로 전환한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땅을 얘기한다. 그 말도 뭐 그렇고 설치 비용 보시면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 영으로 정한한 시설 0에서는 뭐 모든 건축물 다 정해놨습니다. 그 건축물의 신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가증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어디다 체크하실 거예요? 신증축. 신축되는 것만큼, 증축되는 것만큼 인구가 늘어나잖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파트 보시면 누가 부담구에서 설치비용 낼 것이냐를 자세히 배워야 된다고 나중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신축 중에서도 이렇게 나갑니다. 자, 이제 용어가 비로소 끝났고, 자, 넘겨보시면 이제 여러분, 만약에 아까 우리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등을 배웠는데 국가계획이라는 말도 배웠잖아.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서로 다르다. 뭐가 우선합니까? 국가계획과 광역도시 내용이 다르면 뭐가 우선할까? 당연히 국가계획이지. 국가 차원의 것이 앞서야지. 만약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는데 둘의 내용이 달라. 뭐가 우선해야 돼? 그 얘기. 많이 나왔던 거 이게 무슨 게 아니야. 네모난 자 넘겨보시면은 그 네모난 3번 중에 동그라미 2, 3번 얘기예요. 그게 동그라미 2, 3번 얘기입니다. 뭐 우선 것 같지만 뭐가 우선하는지 그 얘기예요. 당연히 국가계획이 우선해야 되고 광역도시계획은 기본계획에 비해서는 둘 이상의 특권시나 관련되는 특수한 계획이잖아. 그러니까 광역이 기본계획보다 우선하는 거죠. 참 우선 것 같지만 이거 갖고 뭐가 우선하는지를 가지고 참 종종 냈었던 상식은 상식적으로 보시면 되니까 읽어드리지도 않아요. 이건 너무 뻔한 것이라. 자, 이제 4번 보세요. 4번. 그 옆에 페이지에 4번. 국토의 용도 구분. 이것이 기본적인 사계지역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적 분류. 자, 국토는 토지의 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잖아. 그냥 구분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야 돼. 사계지역. 도, 관, 농, 자, 사계지역. 자, 우리 어디에 지정하는지 아까 그림 생각하면서 한번 보실까요? 살짝 구별만 해주시면 돼요.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이미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것.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 개발정비관리 보전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책을 보시고 저기 다른 자료 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자료 이런 거 옛날 자료 보지 말아요. 그 옆에 다른 자료. 저는 제 자료도 항상 해바꾸면 버리라 그래요. 제 자료도 그리고 지금부터 나가는 거 1, 2, 3, 4, 5, 6 쭉 나갈 때 나가는 것도 1, 2월에 나간 자료 1, 2월에 보고 나서 왜 가지고 있어요? 버려. 자꾸 자료는 넘쳐. 네? 자료는 넘쳐요. 자료 쌓아놓게 되면은 그만큼 부담이 쌓이는 거야, 그게. 다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가지고 있겠다는 얘기는 언젠간 보겠다는 얘기잖아. 근데 사실상 못 보게 돼. 그리고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차츰 정제화된 자료로 자꾸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학원 나오시니까 얼마나 편해. 집에서 혼자 공부할 때가 아니잖아. 학원 나오신다면 앞에 자료 다 없애버리고 자꾸 가도 가만히 있어도 훌륭한 자료가 탁탁 나와. 그러니까 특히 다른 훌륭한 선생님들도 많지만 다른 자료 같은 건 저랑 상충될 수가 있어. 상충. 저는 저를 따라오면은 아주 고득점의 길로 제가 인도해 드릴 수가 있는데 다른 걸 섞이게 되면 장담 못 해요, 나는. 자료도 진짜 잘 생각해야 돼. 이게 진짜 자료를 아주 훌륭하게 만드는 분들, 저는 그거는 좀 부럽더라고. 아주 전문가에게 맡겨서 막 캐리케처도 막 집어넣어서 막 맛있게 만들어. 근데 내용이 중요해. 내용이 시험에 안 나오는 거 갖고 100번 해봐. 안 나오는 거 쓸데없는 시간 낭비지. 그래서
하여튼 자료는 다른 자료 안 건드리는 게 좋고, 그냥 하여튼 편하게 하시고 그냥. 자, 도시락. 그리고 이것도 지금 하나하나 지금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자꾸 느낌 잡으면서 느낌으로 충분한 것도 같고. 자, 도시지역. 그 다음에 반대되는 게 4번이에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 등 여러 가지 보존할 것들 쭉 열거가 돼 있어요. 자연환경이니까 보존해야죠. 수자원, 물자원 자체니까, 해안이니까 깨끗하게 보존해야지. 생태계니까, 아니 먹는 물, 상수원에 관련된 건데 보존해야죠. 문화재니까 이런 곳에 보존할 것도 쭉 열거가 돼 있잖아. 아니면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에서 필요한 지역이다. 수산자원은 수자원, 물자원 자체는 약간 다른데 물에서 생산되는 자원이에요. 수, 산. 그럼 우리 김양식, 굴양식 하는 거기서 생산되는 굴 이런 것들이 수산자원 아닙니까? 그곳에 오염을 시키면 깨끗한 수산자원이 안 나오지. 그래서 그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으로서 개발을 못하게 막는, 이게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그래서 보존할 것들이 쭉 열거돼 있어요. 보존할 것들 열거 있다, 이런 느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다 써먹어요. 이거 3번의 농림지역 보세요. 농업과 묘업 합친 거라고 했잖아요. 대표적으로 어디에 지정하느냐,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땅은 너무 당연하고, 여기에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곳이다.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이 되면 쫙 봐도 농사지을 좋은 땅이죠. 농업을 진흥하겠다는 땅이죠. 어디에 적합해? 농사지을 때 적합한 땅이죠. 그쪽에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은 도심관리계획 세우는 사람은 그곳에 대해서 농림지역을 지정해 주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보전산지잖아. 보전산지는 잘 보존할 산지거든요. 잘 보존할 산지라면은 임업에 적합한 땅으로 보면 돼요. 산지를 개발하지 않고 보존한다. 나무 심어서 가꾸고 나중에 벌채를 해서 목재를 생산하는. 그래서 농림은 등이라고 해서 다른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대표적인 땅이 농에 해당되는 부분이 농업진흥지역, 림에 해당되는 부분이 보전산지, 대표적인 농림지역 지정할 땅으로. 그리고 이번에 관리지역은 나머지 세 지역에 준한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도시지역에 준하거나 농림업진흥이나 자연환경 산림 보존을 위해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결국 도시지역에 준하고 농림지역에 준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 세 지역에 준하는 것이 관리지역이다. 도가농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25쪽부터 세 가지 계획 수립 절차를 하는데, 제가 11월 달에 세 가지 계획 수립 절차의 틀만 잡아드렸어요. 내용을 하나도 안 붙였어요. 지금 틀을 다시 생각해내고 거기다가 이제 행정처럼 내용을 집어넣을 거예요. 이거는 11월, 12월에 이제 못 들으신 분들이 여기에 신경 쓰셔야 되는데, 자, 이제 여기다 해봅시다. 자, 여러분 일단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광역도시계획을 우리 수립할 때는 그 전에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대해서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서는 광역계획권의 지정과 계획 수립을 반드시 구별해서 보시되, 제가 11월 달에 했던 것은 요 계획 수립하는 틀만 잡았었다고. 틀만. 자, 이 틀 크게 두 절차로 나눠진다 그랬죠? 수립하는 절차와 승인하는 절차로, 수립과 승인으로. 아까 관리계획 내용 물을 때는 쭉 대답이 나오더니 여기서는 대답이 잘 안 나오는 거 잘하셨어요. 뭐 이걸 먹고 기억하려고 그래. 관리계획은 기억하면 돼. 기억 못하는 거 잘하셨다고. 수립과 승인으로 크게 두 절차로 편하게 보시면 되겠네요. 만드는 게 수립이에요. 승인은 어느 것을 인정해 주는 게 승인이니까 일종의 결제 장치로 보시면 돼요. 결제. 만든 것에 대해서 결제를 받는. 사회에서 회사에서 계획 쓸 때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결제를 받잖아. 크게 두 절차인데,
우리 이렇게 수립 승인을 줘서 완성이 되면 당연히 이렇게 알려주는 공고열람 맨 뒤에 나와야 되고, 크게 두 절차인데 수립하기 전에 거치는 절차와 승인 전에 거치는 절차를 여기다 살을 입혀보면, 자, 이 원리가 다 비슷한 원리라고 했어요. 우리 사적으로 뭐 회사에서 계획 세울 때도 그렇잖아요. 훌륭한 계획을 세우려면 기초되는 사항을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외부적인 것을 다 관련된 걸 끌어들여서 계획을 만들고 나서 결제권자에게 서류를 보내면 결제권자가 이제 결제할 때는 내부적으로 관련된 부서 이런 거 다 의견을 통합을 해서 결제를 해. 외부적으로 의견을 끌어들여서 만들고, 결제는 윗사람이 보내면 결제할 때는 내부적인 그 정해진 절차를 거쳐서 결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려주잖아.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기초조사가 제일 먼저 나올 수밖에 없지, 기초조사가. 아니, 모든 계획 수립에 있어서 기초되는 사항을 알아야 제대로 조사를 해야 훌륭한 계획을 만드니까, 아니 이게 승인하기 전에 기초조사 거치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맨만 나올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외부적인 것을 다 반영을 해야 돼. 그런데 여기는 행정계획이에요. 행정계획이니까 외부 주인의 의견을 반영해야지. 민주국가잖아, 민주국가. 지방계획이죠? 지방에서 주인은 누구예요? 지방 주민이 주인이지. 아니, 행정청이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뭐 행정청으로 태어났나.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선거를 통해서 위임을 해주고 그 권한받아 행사하는 것이니까 주인의 의견을 잘 반영해야 돼. 여러분, 이 논리도 다 똑같은 거예요. 용어는 약간 다를지 몰라도. 이 논리도 다 똑같은 거예요. 법을 만든다. 그냥 모여서 법 안 만들어요. 법 만들기 전에 입법 예고를 한다고, 입법 예고. 입법 예고가 뭐냐면, 법 만들기 전에, 자, 우리 법이라면 국가 차원에서 만드니까 국가의 주인은 누구예요? 국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입법 예고를 하는 거예요. 그 예고를 해놓고 일정 기간 동안에 이의를 받잖아요. 의견 제시를 받잖아. 그거를 반영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만든단 말이죠. 그 다음에. 예? 마찬가지예요. 지방계획은 지방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도 간접 민주주의가 기본이죠? 지방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단체가 뭐예요? 지방의회지, 지방의회. 여러분들이 그러라고 지방의원들 여러분들이 뽑는 거라고. 근데 딴짓하면 안 되지. 지방의원들이 잘 반영을 해야지. 이번에 저 경상북도 어디야, 거기? 거기 무슨 지방의회 의원들이 이번에 갖다 망신당했던데? 경북이 어디던데? 지방의회 부의장이랑 포함해서 뭐 14명 가갖고서 뭐 6,100만 원 경비가 들었다 그러던데, 뭐. 에? 거기서 가이드 뺨을 때려갖고 또, 거기서 또, 가이드 뺨을, 부의장이라는 사람이 때려가지고, 예천군인가?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경북 예천. 들으셨나요? 뺨을 때려갖고 또, 거기 가이드를 그 운전하는 미국 운전기사가 딱 보고서, 미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나, 그거를. 그대로 경찰에 쫙 얘기를 하니까, 뭐, 5,000달러 주고 합의를 했다더라고. 뺨한테 때리고. 그리고 뭐 또 뭐 접대부 나오는 그런 거기로 좀 안내해달라고 막 이런 얘기가 다 나왔고 지금, 아이고. 지방민의 의견을 반영하라니까 거기 가서 접대부 찾고. 하여튼 지방의원들 문제 있는 사람 많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깨끗한데. 믿거나 말거나. 자, 하여튼 그걸 반영해야 돼요. 그래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 당연히 지방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라고, 이게. 이걸 통해서 지방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민들 중에서는 의회를 통해서 하는 게 보통이지만 꼭 나가서 직접 나서야지 직성이 풀린 사람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은 와서 얘기하라 이거예요. 그게 공청회예요, 공청회. 공개적으로 들을 공청회.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까지 듣는 걸 공청회라고 합니다. 직접 와서 얘기할 사람 얘기하라. 신청하면 돼. 예. 그리고 간접적으로 보통 요걸 통해서 의견을 들어요. 그래서 아니, 알아야 된다니까 기초조사. 민주국가니까 지방 주민의 의견을 반영, 직접 듣기도 하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어서 수립을 합니다. 그래야 훌륭한 지방계획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승인권자는 요 사람, 요 행정청 기준에서 승인권자는 바로 결제니까 우리 아까 배웠던 3단계 행정체계에서 바로 윗사람 이렇게 보시면 그거 하려고 행정체계를 했다고. 바로 윗사람이 누구냐? 구청장위에 특별시장, 특별시장위에 예를 들어 장관, 그죠? 시장원수 위에 도지사, 그 위에 장관. 바로 윗사람이 승인권자가 될 거예요.
그럼 승인권자에게 승인을 요청하게 되면 승인권자가 승인하기 전에 거치는 절차가 협의와 심의 절차. 협의와 심의 절차. 이 절차도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이쪽 행정청이 다른 행정기관장과 협의하는 게 협의제도예요. 이게 왜 있어야 되냐면은 우리 법은 다양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느 법의 통제를 받는다라 하더라도 그 법 통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이 숱하게 많다고. 예를 들어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준다. 건축허가문을 해결한대요. 거기서 뭐 정화조 설치라든지 아니면 따로 하수도 뭐 이런 거 관련된 법 그 부분에 따로 쫙 있어. 그럼 원래는 법은 다 똑같기 때문에 어느 법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그 절차 다 거쳐야 돼. 협의제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협의제도가 없다라면은 아니 관련된 수많은 법의 절차는 다 거쳐야 된다니까? 요거 신청해서 받고 이거 신청해서 받고 이거 신청해서 받고 이거 언제 끝나 이거 계속 신청해서 받고 이거는 한 번에 처리해주는 절차예요. 이쪽 행정청이 국회법에 따라 행동을 하고 있지만 혹시 이 일과 관련해서 다른 법에 의한 인허가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다면 그쪽 인허가권자와 관련되는 그쪽 인허가권자와 협의를 해서 승인을 내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미 그쪽 행정청과 협의했기 때문에 요거를 통해서 그쪽에 관련 인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나 쓰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한꺼번에 일 처리하고 쫙 나가지. 그죠? 이거 표정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 한꺼번에 빨리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관련된 인허가 있으면 그쪽 행정청과 필요한 서류 다 같이 제출해서 그쪽 행정청과 협의를 해서 내줬다라면 그쪽 의견을 구한 거니까 요것만으로 그쪽의 인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해서 처리하는 이런 규정은 법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협의가 필요한 거라고. 심의라는 것이 법마다 나와 있는 위원회의 심의를 얘기해요. 국회법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건축법에서는 건축위원회, 다 법마다 위원회가 다 다르거든요. 별도의 행정기관과 다른 위원회 제도가 있어요. 그것의 심의를 거치는 거죠. 순서는 협의 후 심의가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뀔 수는 없죠. 왜냐하면 만약에 심의를 먼저 받으려면 이 행정청이 다른 기관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또 다른 행정청과 협의하기 전에 협의한 다음에 또 심의 거치고 또 협의하고 말해야 하는 거지. 같은 행정기관장끼리 협의를 해서 단일안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기관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협의심의도 다 다른 데서도 계획 세울 때 거의 이런 거 나오는 얘기야 다. 협의심의를 그 내부적으로 관련되는 부서와 협의심의를 통해서 승인을 했다. 그러면 결제했으니까 도장 찍었으니까 수립 요청, 승인 요청했던 수립권자에게 서류 보내요. 여기서는 수립이 중심이라고. 그럼 이 사람이 공적으로 알려주고 보여줄 사람 보여주는 거 열람시킨다. 공고 열람 이렇게 나와요. 이 절차까지 제가 11월 때는 말씀드렸거든요. 여기서 살은 안 붙이고 오늘은 살을 붙이겠지만 그리고 이것도 제가 그때도 이거를 기공지수 협심 승공 이렇게 외우는 사람이 있더라. 쉴 데 없이 이걸 왜 외워 이거를. 그럼 이 순서를 물어본 적이 있느냐? 없어요. 없어. 없고 이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라니까.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아니 만들고 나서 승인 단계에서 자기가 뭐라고 주민 의견을 들어. 만들 때 기초조사 주민 의견을 듣고 내부적으로 관련되는 부서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자연스럽게 하시면 되고 물어본 적도 없고 여기서 물었다. 수립권자 누구냐? 승인권자. 번외지정. 이 정도를 묻는다 말이에요. 이거를 물어보는 것도 참 거의 안 물어봐. 이거 자체도. 제가 오늘 하는 게 저기 행정청 여기 행정청이에요. 지금까지 광역주객 문제는 그것만으로 다 충분히 풀렸어요. 나중에 3, 4월 할 때 좀 더 살붙여 이런 내용까지 공부를 해드려요. 5, 6월 따라 좀 더 살붙여. 그래도 웬만한 건 자세한 건 안 해. 이것도 어려울 때 대비한 거예요. 이게. 오늘 하는 것이 더 핵심이 되는 거라고. 이거를 그렇게 외웠고 신기하다 그랬더니 관리계획은 또 뭐 다르게 외우더라고. 말이 다르니까. 자 일단 이거만 써놓고 일단 들어갈 겁니다. 자 요거 여러분 잘 써놔야 돼. 이거 책보다 잘 써놔야 돼. 그래서 이 공간을 상당히 띄웠어 지금 제가. 저 둘은 좀 많이 띄워야 돼요. 제 그림대로 그려놓으세요. 앞으로 계속 할 내용이니까. 나중에 노트 필기 해도 돼. 자, 우리 기본계획, 도중계획, 수립자 그 다음에 할 겁니다. 성격 같아요. 똑같은 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자, 해보세요. 어떻게? 수립, 또 승인. 수립하기 전에 뭐 합니까? 기초조사, 공청회, 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수립을 하고 승인한다면 승인하기 전에 협의, 심의 똑같아. 그 다음에 공고 연락. 자, 관리계획에서도 요 틀 잡고 시작을 하셔야 되고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을 한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오늘 이 세 가지 계획 이제 딱 절차를 다 완성할 거예요. 자,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면 이제 국민을 구속하는 관리계획이라 조금 약간 말은 다른 말을 써요. 원리는 다 비슷하다니까. 나중에 다른 법에 한 것도 원리는 다 비슷해요. 여기서는 입안 그리고 결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입안과 결정. 하나의 안을 세우는 게 설립자, 안을 세우는 게 입안이고 여기서 결정하겠다는 이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저긴 수립에 중점이 가 있죠. 수립하고 나서 결재를 받고 수립한 사람이 공고일람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결정에 중심이 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안을 만들어서 안밖에 안 돼.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정보다 좀 더 중요한 것이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5가지 내용을 누가 결정하느냐 그러면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것도 제가 이렇게 정확한 말을 쓰라고 써놨지만 너무 역시 이것도 신경을 써갖고 뭐 두 문자 딸 필요 없다 이거예요. 넓게는 이것이 수립이거든. 합쳐서 넓게는. 그래서 이걸 수립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해요. 바꿔서 틀리게 이렇게는 낸 적이 없어 역시. 저만 정확한 말을 쓸 뿐이지. 원래 비슷하다니까. 역시 기초조사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공청회 주민 의견을 바로 듣습니다. 굳이 여기서도 말을 따진다면 공청회는 여기 없죠. 공청회는 여기 없지.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비슷하지만 약간 차이는 나잖아. 저쪽은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까지 들어야 올바른 방향 제시에 괜찮아서 공청회를 듣습니다만 여기는 방향 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서 세워진 방향 범위에서 구체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들을 필요 없다. 해당 주민의 의견만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청회 절차는 없어요. 그럼 이것도 역시 저기 없는 공청회를 갖고 여기다 놔서 틀리게 하는 거 이렇게 내느냐? 아니, 안 내. 잡단거라는 거지. 또 결정한다. 협의, 심의. 아니 이 논리 똑같다니까 이건. 네? 그래야 관련 인허가 의지하지. 그 다음에 결정한 사람이 결정이 주안점에 가 있으니까 결정한 사람이 고시예요. 열람은 열람한 사람이 따로 시키고. 같은 얘기가 공고랑 고시랑 여기는 결정한 사람이 고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말은 약간 다르게 쓰지만 공고가 공적으로 고한다, 고하여 알려준다, 보일시자. 관보라 공부에 올리는 거 똑같아. 방법도 똑같아. 말만 이렇게 쓸 뿐이야. 그러니까 이런 말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고. 원리는 다 비슷하죠, 그죠? 저기 기공지수 협심승화도 여기는 뭐 기주지입 이렇게 하더라니까. 아유. 자, 이 틀만 지금 잡았어요. 중요한 건 이제 여기다 행정청 입히는 거예요. 행정청 입히는 건데. 자, 먼저 제가 각각의 뭐 결제 이런 건 바로 윗사람이라고 했잖아. 이제 만드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드는 사람을. 어느 행정구역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한다. 누가 만드는 거예요? 어느 행정구역에 대해서 계획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객관식으로 해드릴까? 네? 아, 역시 객관식이 뭐 우리가 주관식 할 필요 없지. 자, 가정계획부터 생각해봐요. 2019년에 새 계획을 만들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 계획을 세운다 칩시다. 1번 누가 만드느냐. 여러분들 가정에서 계획은 누가 만들어요? 객관식 1번 여러분들 부부가. 부부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 혼자. 2번 시나 친정 부모가. 이 사람. 네? 3번 똑똑한 자식이. 4번 훌륭한 이웃집 아저씨가. 누가 만들어? 너무 당연하죠? 자, 바로 행정청으로 가봅시다. 행정에 가봅시다. 어느 행정구역에 대한 행정계획은 누가 수립하면 되는 거예요? 그곳의. 자, 1번 그곳에 관할 책임지는 행정청이. 2번 윗행정청이. 3번 아랫행정청이. 4번 훌륭한 옆행정청이. 누가? 너무 쉽죠? 아, 원리는 다 똑같다니까. 아, 원리가 어디가 이게. 그러면 행정계획은 어느 행정구역에 대한
계획은 그 관할구역을 책임지는 행정청이 수립한다. 그 논리죠? 이번엔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두 군데에 걸쳐서 계획 만든다고 생각해봐. 두 군데에 걸쳐서. 그러면 이때는 이 두 군데를 책임지는 행정청이 공동으로 수립한다. 1번. 2번 윗행정청이 한다. 3번 아래 뭐가 돼? 원리 똑같아요. 어느 한 곳에서 행정계획 수립한다면 그 행정청이 수립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둘에 걸쳐 있다면 한 사람이 둘을 다 할 수는 없죠. 그죠? 관련되는 그곳의 행정청이 각각 공동으로 해야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 원리예요. 자, 이제 그런데 그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광역은 특수 원리가 따로 적용되는 게 애초에 광역은 둘 이상의 특별시설에 관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독특한 원리가 저기라면 도시군계획은 도시군 하나의 도시군 특광시군 대상으로 수립하는 거 기존에 있는 거 상관없는데 여기는 애초에 둘 이상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뭐를 구별하셔야 돼요? 먼저 광역계권의 지정이 필요하잖아. 이게 지정돼 있어야 계획 수립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지정돼 있어야 이곳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정하는 게 이것이니까 저쪽에는 없는 얘기지. 저기는 기존의 도시군이 있으니까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여기는 새로 권을 지정해야 돼. 그래서 광역에서는 권의 지정을 묻는지 계획 수립을 묻는지를 기본적으로 구별해서 보셔야 돼. 권의 지정을 물어보는데 계획 수립 갖고 답하시게 되면 크게 틀리는 거지. 실제 그런 걸 구별하는 문제를 내고, 그러니까 권을 먼저 지정하고 계획 수립을 구별해서 보세요. 구별해서 보시는데 항상 광역을 할 때는 둘 이상의 특광지구에 관련돼 있다 보니까 지정되는 경우의 수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하고 풀어야 돼. 같은 도에 걸쳐 지정되는 경우랑 같은 도에 걸쳐 지정되는 경우랑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지정을 해도 자, 서울특별시 여기가 경기도 광명시 서쪽이잖아. 경기도 광명시. 여기가 부천시, 경기도 부천시. 여기가 시흥 붙어 있어요. 시흥이랑요? 네? 네. 남쪽에 있나요? 경기도 시흥시가? 이렇게? 둘 이상의 특광시군을 그렸잖아. 도단이 안 그리고 구단이 안 그리고 지금. 자, 광명과 시흥시 사이에 뭐 할 일이 있어서 광역구를 지정한다. 이건 뭐예요? 경기도 같은 도에 걸치는 경우잖아. 같은 도라는 표현, 도 밑에 시군이 있기 때문에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가 같은 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를 지정해도 같은 도죠. 여기와 이렇게 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둘 이상의 시도라고. 여긴 경기도고 여긴 특별시니까. 아까 시도가 특별시가 광역시 도 이걸 시도라고 한다 그랬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야. 이렇게 셋을 지정하면 어떻게 돼? 셋을 지정하면 둘 이상의 시도. 넷을 지정하면 셋을 지정하면 같은 도. 더 계속 해봐도 그래요. 어? 의심하지 말고 그냥 따로 더 해도 그래. 결국 광역이면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관련되기 때문에 둘 이상의 시군, 즉 같은 도에 걸치는 경우랑 도를 뛰어넘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신 상태에서 권의 지정과 계획 수립을 구별하셔야 되는데 권의 지정은 지정되는 곳에 윗사람이 지정을 해준다. 계획 수립은 아까 봤듯이 관련되는 지정된 곳에 관련되는 행정청이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공동 수립한다. 이거는 공동 수립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근데 권의 지정은 왜 윗사람이 되느냐? 예를 들어 여기랑 여기를 지정하고 싶다 그러면 광명시장은 광명시만 알지 본인이 시흥시를 어떻게 알아요? 시흥시장은 시흥시만 알지 광명시를 어떻게 하냐고. 그렇기 때문에 요걸 권을 지정하는 것은 계획 수립할 필요성의 판단이거든요. 여기서 권을 지정해주면 계획을 이 사람들이 수립하기 때문에 그것은 위에서 보는 게 편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다면 경기도지사가 윗사람이죠. 도지사가 내 관할구에서 보니까 위에서 보니까 여기 광명시 시흥산에 둘이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 그 판단은 권의 지정이란 말이에요. 지정문에서 윗사람이 계획 수립을 묻는다면 이곳에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이 되는 거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 필요성 판단은 바로 윗사람이.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쉬기 전에 요 얘기 확실하게 요 말 이해됐어요? 지금 하는 말?
우리가 도시군이면 거기에 대한 행정적 지금 승인 묻는 게 아니고 수립 만드는 것은 그 행정청이 자기 관할구역 만들지 누가 만드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계획 광역에 들어가면은 두 사람이 공동 수립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전에 권해 지정과 구별하시라고요. 항상 광역은 경우의 수는 둘밖에 없다. 같은 도에 걸치는 경우랑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틀을 딱 잡아두시고 거기에 대한 권해 지정은 바로 지정되는 곳에 바로 윗사람이 지정을 해주면 계획 수립은 관련되는 행정기관이 공동 수립한다. 이 출발, 요 논리.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논리는. 요까지 기억해 두시고 쉽니다. 한 번 더 쉬어요. 이제 살 붙여야 돼.